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 소중했던 인연을 정리해야 했던 그 순간들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50년을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평생 함께하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식과의 갈등으로 밤새 눈물 흘렸던 날도 있었고 30년 지기 친구와의 오해로 가슴 아팠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친척들과의 명절 자리가 두려웠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때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부끄럽지만 고백하자면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를 냈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왔습니다. 이제 다신 안 봐 라고 외쳤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관계를 끊고 나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우면 그날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말할 수는 없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러던 어느 가을날 저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문득 멈춰 섰습니다. 나무잎 한 장이 바람에 흔들리다가 조용히, 정말 조용히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아무 저항도 없이 그저 자연스럽게 제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인연도 저렇게 정리할 수 있구나. 그날 이후로 저는 관계를 대하는 제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제 친구 민수 형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민수 형은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제 절친이었습니다. 23년을 함께 했죠. 그런데 몇 년 전 사업 문제로 크게 다투게 되었습니다. 민수 형은 제게 투자를 권했고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로 상처 주는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형은 제게 전화를 끊어버렸고 저도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민수 형 생각이 났습니다. 카페에 가면 민수 형이 좋아하던 아메리카노가 보였습니다. TV에서 야구 중계를 보면 함께 응원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개월이 지났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화라는 감정은 기름을 부은 불과 같습니다. 더 크게 타오릅니다. 제가 화난 목소리로 민수 형을 비난하니까 민수 형도 더 강하게 저를 공격했습니다. 서로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거죠. 그때 저는 오래된 책에서 읽은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만남은 때가 되면 생기고 때가 되면 사라진다. 인연이라는 것도 강물과 같습니다. 억지로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면 물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펴고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그 물은 평화롭게 흘러가면서 손도 깨끗하게 씻어주죠. 저는 소리 지르고 비난하며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아름답게 끝나지 못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평생 가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현명하게 인연을 정리하는 법을 배웠을까요? 제가 직접 실천하며 깨달은 6가지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배운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흙탕물이 든 유리컵을 본 적 있으신가요? 계속 젖으면 물은 더 탁해집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면 흙은 아래로 가라앉고 물은 맑아집니다. 제 마음도 그랬습니다. 지금 저는 누군가와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감정이 들면 절대로 그 순간에 행동하지 않습니다. 최소 3일, 가능하면 2주 정도 시간을 둡니다.
그동안 저는 뭘 할까요? 아침마다 30분씩 동네를 걷습니다. 걸으면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느낌, 발이 땅을 밟는 감각에 집중합니다. 밤에는 공책을 꺼내서 제 감정을 글로 씁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감정의 파도가 잔잔해집니다. 그때서야 저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관계를 끝내야 하는가? 놀랍게도 10번 중 3번은 시간이 지나면 관계를 끝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실천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저를 화나게 했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면 그들도 사실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제 여동생은 왜 저에게 그렇게 심한 말을 했을까요? 알고 보니 그때 이혼 문제로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짐을 지고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해가 곧 용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전히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나서 정리하면 제 마음에 원망이 덜 남습니다. 세 번째는 조용히 거리를 두는 기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계를 끊을 때 큰 선언을 합니다. 이제 우리 인연 끝이야. 하지만 저는 배웠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제가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연락하면 짧게 정중하게 답합니다. 응, 잘 지내. 요즘 바빠서 연락 못했어.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할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약속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하지만 큰 상처는 없습니다. 그저 서서히 조용히 평화롭게 멀어집니다. 네 번째는 정말 명확하게 관계를 끝내야 할 때의 방법입니다. 어떤 관계는 조용히 멀어질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끝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만나서 직접 이야기하거나 전화로 이야기합니다. 문자나 카톡은 피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과거의 잘못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셋째, 담담하게 그리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부분입니다. 상대방의 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제가 아무리 조용하고 정중하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화를 낼 수 있습니다. 내가 날 버리는 거야? 이기적인 사람,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때 제 본능은 뭐였을까요? 맞받아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호수처럼 만들었습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지만 곧 다시 잔잔해집니다. 상대방이 화를 내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 결정으로 상처받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헤어진 후에도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저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행복을 바란다고요?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이런 연습을 했습니다.
잠들기 10분 전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그 사람을 떠올립니다. 당신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평화롭길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처음 한 달은 입으로만 말했습니다.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2달째부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말하면서 약간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3달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미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관계가 더 이상 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께 가장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원망을 축복으로 바꾸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자,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인연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로운 인연을 맺지 않는 것이죠. 특히 나이가 들면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그리고 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절대 피해야 할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돈만 보는 사람들입니다. 제 동네 김 선생님은 70세의 배우자를 여의고 혼자 사셨습니다. 그때 한 50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천사 같았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찾아와서 청소를 도와주고 밥을 해주고 병원에 갈 때 동행도 해줬습니다. 3개월 후 그 여성은 작은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30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김 선생님은 흔쾌히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이 되어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또 다른 부탁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1년이 지나자 총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여성은 사라졌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런 사람들의 패턴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친절합니다. 거의 완벽할 정도로요. 그런데 돈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2번째 유형은 일방적으로 도움만 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고등학교 동창 중에 태식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재작년에 20년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반가웠죠. 그런데 통화를 하는데 5분도 안 돼서 부탁이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쪽 업계에 있잖아. 좀 소개해 줄 수 있어? 저는 도와줬습니다. 그 후 1달 동안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아버지 수술 때문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태식이에게도 연락했죠. 아, 나 요즘 너무 바빠서 미안하지만 다음에 연락할게. 그리고 다음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시소와 같습니다.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고 서로 균형을 맞춥니다. 하지만 한쪽만 계속 올라가고 다른 쪽은 계속 내려가는 관계는 결국 부러집니다. 3번째 유형은 부정적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들입니다. 제 옆집에 사는 박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항상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요즘 세상 정말 살기 힘들어요. 물가는 오르고 정치는 엉망이고 제가 좋은 일이 있어서 오늘 손자가 상을 받았어요 라고 말하면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요즘 학교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취직도 안 되는데. 박 씨와 5분만 이야기하면 저는 기운이 빠집니다. 마치 제 에너지를 빨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에너지는 한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그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네 번째 유형은 과거에만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 사촌 형은 60대인데 만날 때마다 20대의 이야기만 합니다. 우리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제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고 하면 말립니다. 나이 값 좀 해라.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과 있으면 저도 과거에 갇히게 됩니다. 미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소중하지만 과거에만 살 수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 그리고 가장 위험한 유형은 여러분을 고립시키려는 사람들입니다. 제 이웃 중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한 젊은 남자가 그 할머니를 자주 찾아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가 친구들을 만나려고 하면 그 남자가 말렸습니다. 할머니, 그 친구들은 할머니를 이용하려는 거예요. 저만 믿으세요. 할머니 자식들이 찾아오려고 하면 자식들은 할머니 재산만 노리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고 자식들과도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오직 그 남자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할머니의 재산을 모두 가로채고 사라졌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이 다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응원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사람은 여러분을 독점하려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만 믿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빠요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해로운 사람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는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 인상이 아무리 좋아도 저는 최소 1년은 지켜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 3개월은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둘째, 저는 제 직감을 믿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불편한 느낌. 저는 이제 그 느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50년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뭔가 이상한 느낌은 대부분 맞았습니다. 우리 뇌는 미묘한 신호들을 포착합니다. 셋째, 저는 항상 균형을 확인합니다. 좋은 관계는 주고받음의 균형이 맞습니다. 제가 밥을 사면 다음에는 상대방이 삽니다. 하지만 나쁜 관계는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처음 5번의 만남을 유심히 봅니다. 그 5번 동안 균형이 맞나요? 처음부터 균형이 맞지 않는 관계는 나중에도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넷째,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지킵니다. 누군가가 매일 연락하고 매일 만나자고 하면 저는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공간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사치가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혼자 있어야 제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제 감정을 돌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저는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당신을 정말 아껴요. 언제든지 도와드릴게요. 이런 말은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제가 편찮을 때 찾아오는 사람,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먼저 도와주는 사람, 이것이 진짜 관계입니다. 작년에 제가 허리를 다쳐서 한 달 동안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평소에 저를 만나면 형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했던 사람들 중 절반은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말은 별로 없던 몇몇 친구들이 아무 말 없이 집에 찾아와서 청소를 해주고 반찬을 해주고 병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말 많은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행동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한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조용히 인연을 정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큰 힘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태풍을 견디는 나무를 아시나요? 시끄럽게 흔들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소리 없이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입니다. 가장 강한 사람은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히 자기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고대 철학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처럼 살라. 물은 가장 부드럽습니다. 손으로 치면 흩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물은 바위도 뚫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 모든 물은 바다에 이릅니다. 우리도 물처럼 살 수 있습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하지만 꾸준하게. 여러분, 다음의 관계 때문에 힘드신가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눈을 감으세요. 그리고 깊게 숨을 3번 들이쉬고 내쉬세요. 하나, 들이쉬고 내쉬고, 둘, 들이쉬고 내쉬고, 셋,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조용히 물러서세요. 싸우지 마세요. 소리 지르지 마세요. 그저 조용히 평화롭게 물러서세요.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축복을 보내세요. 저 사람도 행복하길, 저 사람도 평안하길. 이것이 진짜 힘입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진정한 행복입니다. 화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물러서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50년을 살면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많은 관계를 잘못 끝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겁니다.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평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마음의 진짜 평화를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